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7일 시가현 오츠시에서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시가현 그리고 시가현 의회 납치 문제 해결 촉진 의원 연맹 등의 공동 개최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 모임 인시가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후도우 쇼조 내각부 부대신 등 주최 측의 인사와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으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 가족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날 참석하신 가족들 중에서 특정 실종자 후쿠모토 가츠토시 씨의 어머니이신 후쿠모토 에리 씨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들은 오츠 위쪽에 있는 나가하마의 토라히메라는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츠에 가서 몇 번이나 수십 번이나 아들을 찾으러 나가하마 비화꽃 주변의 역이란 역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매일 같이 울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츠 이곳에는 괴로운 기억밖에 없어서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아들이 걸고 다녔던 목걸이를 목에 걸고 힘을 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납치 피해 모임에 참가하게 해주셔서 저처럼 갑자기 아들이 없어졌다, 딸이 없어졌다, 가족이 사라졌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고만 있었던 내가 바보 같아서 이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나를 보여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억센 엄마였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매일 울고 웃고 즐기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자고 생각을 바꿨답니다. 납치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아주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다들 열심히들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럼 나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납치 피해에 대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런 자리에 서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모임에 참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아들. 하지만 납치 피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저 그런 마음 하나로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SNS에도 지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끔 글을 올리고 모두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에리짱, 조금씩이라도 올리자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기부로 상품을 올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씩이지만 모두가 알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아들의 귀가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엄마가 항상 네 옆에 있으니까 힘내라. 내 아들 카츠토시. 날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아들에 대해 날마다 열심히 애쓰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해서 오늘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남자 축구 예선과 일본의 축구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남자 축구의 일본 대표팀과 북조선 대표팀과의 2차 예선 조별리그 3차전이 3월 21일 저녁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2월 28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일본 여자 대표팀과 북조선 여자 대표팀이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대결했습니다만 한 달 만에 남자 대표팀이 다시 승부를 겨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경기가 열리는 며칠 전부터 북조선 대표팀과의 경기 일정과 선수들이 소개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저는 TV의 실황 중계로 축구 경기를 보았습니다만 도쿄 국립경기장 관람석은 일본 축구팀의 청색의 티셔츠를 입은 응원자들로 거의 가득 찼습니다. 한편 전반전 북조선 골대측 뒤편에는 북조선 대표팀 유니폼 색상과 같은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계의 응원단의 기세도 대단했습니다. 청년 응원단은 지난달처럼 이겨라 조선, 공화국의 위용 떨치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북조선 국기를 흔들며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룡기간지 조선신보는 이번 경기를 위해 3,400명 규모의 동포 응원단을 조직하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만 북조선 깃발과 빨간 막대기 풍선을 흔들면서 북조선 팀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시작된 지 약 2분경 일본 대표팀이 다나카 아오 선수의 선제골로 1대 0으로 전반은 끝났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일본 대표팀이 볼의 점유율이 많았습니다만 후반전에는 북조선 대표팀의 공격 횟수가 많아져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후반 일본의 프로축구 리그팀의 FC 기호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제1조선인 문인주 선수가 선수 교대로 들어가자 북조선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후반에 북조선은 몇 번의 골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이 없었고 경기는 1대 0으로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북조선 대표팀은 골키퍼의 활약으로 몇 번의 위기를 넘긴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3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월드컵 예선 4차전 일본과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21일 아침에 북조선 축구협회로부터 아시아 축구연맹의 평양 개최는 어렵다고 하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26일 개최가 중단된 축구 남자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의 일본과 북조선과의 경기에 대해 국제축구연맹은 경기를 연기하려면 일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대응과 경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언론에서는 북조선이 개최를 포기한 만큼 몰수 경기 결과가 되어 규정으로 일본의 3대 0 부전승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는 과거 4년간 국제 경기가 개최되지 않았던 북조선에서 오랜만에 국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 세계의 축구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북조선에 의한 갑작스런 평양 개최 중지에는 저도 놀랐고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북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망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일본의 축구나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 아마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해외 팀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선수도 많아져 실력이 늘었고 남자 축구 일본 대표의 피파 순위는 세계 17위로 아시아 최강 축구 강호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피파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된 대회였으며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개최된 대회였습니다. 일본 프로축구 리그의 명칭은 영자 자판의 머리 글자의 J를 취해 J리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J리그는 일본 프로축구 리그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누어져 있고 일본 전국에서 총 58개 팀이 가맹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본 각지의 팀들이 그 해의 성적에 따라 2부에서 1부로 승격하거나 혹은 2부에서 3부로 내려가기도 하는 등 그 실력을 놓고 치열하게 겨루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팀과 북조선 팀과의 축구 경기는 응원도 대단하였습니다. 일본 응원단이 니뽕, 즉 일본이라고 외치면 북조선 응원단이 필승조선으로 웅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일본에서도 북조선 대표팀과
대표팀을 응원하는 청년 젊은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하루빨리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일본과 북조선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측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남자 축구 예선 경기 소식과 일본의 축구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저는 오래간만에 중국에 가고 북경 서안으로 좀 방문하다가 거기에서 중국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의론이 되는 그런 하나 화제라고 할까 그런 것은 근후에 북조선이 전쟁을 좀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조선이 좀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두 번째 미조 스내 회담을 좀 실패한 후에 북조선이 미조 간의 정상화를 좀 담론을 좀 해서 미사일 개발을 좀 가속화를 좀 시키다가 전쟁 준비를 좀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격려하는 이런 견해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좀 있는 것은 중국 쪽에서도 잘 알고 그 문제에 관해서 중국 전문가들이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북조선이 전쟁을 좀 시작하면은 역시 미국이 개입을 좀 할 것이다. 지금은 그 북조선에 미국의 개입을 좀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개입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 북조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중국으로서는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런 미국의 개입을 좀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도록 지금은 그 원자력 잠수함을 좀 가져오고 좀 북조선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그런 원자력 잠수함을 좀 해서 SLBM 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게 된다면 겨우 북조선이 미국의 개입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북조선이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단계로서는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북조선이 전쟁을 좀 시작한다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을 좀 할 것이고 결과로서 북조선이 패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이 전쟁하는 것은 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중국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이 좀 그 미국과 정상화하는 것을 단념으로 좀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을 좀 중국 전문가들이 간접으로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이 좀 미국과 정상화를 좀 하고 싶은 큰 이유의 하나는 역시 이런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중국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싶다고 북조선이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미국과 정상화라는 것은 축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 한번 스냅 회담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고 역시 중국에서 본다면 그 북조선의 중국에 대한 경외심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 미국과 정상화하는 그런 길이 좀 축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간주하고 그렇다면 미국과 전쟁이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결론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과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라면은 북조선이 좀 이런 전쟁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것을 좀 걱정하는 배경에는 전면 전쟁 아니고 단기전 그런 것을 좀 단기전으로 좀 북조선이 생각해서 거기 단기전에 좀 승리하다가 그 좋은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는 너무나 낙관적인 좀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역시 한국의 공격으로 좀 기습 공격으로 좀 하다가 너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다가 단전 중국의 좀 증례를 좀 얻고 양국과 휴전 교섭으로 좀 시작하고 너무 유리한 환경화에서 전쟁 끝나도록 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 관해서도 좀 중국 전문가들이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북조선이 전쟁을 좀 시작한다면은 전면 전쟁가 되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단기전 라면은 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면은 역시 결과적으로 북조선이 패배할 수 없고 그리고 중국의 립산으로 좀 생각해도 북조선이 전쟁 시작할 때는 중국이 북조선을 좀 군사적으로 지원을 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좀 북조선도 잘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은 북조선이 이 전쟁을 역시 이 단기전에 생각을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결론으로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국 양국이 북조선을 좀 군사적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런 주장으로 좀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